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에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사자동 고라니 사수의 최종 이번으로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제2장 등기절차 총론을 살펴보았고요. 자, 제3장에서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여러 가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먼저 소유권에 관한 등기로서 가장 먼저 등기부를 개설하게 하는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나오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 자,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은 대장에 최초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이 사망했으면은 그 사람의 이제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번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의 상속인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죠. 3번 보시면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4번에 있는 거죠. 그리고 5번에 있는 것은요, 미등기 토지를 지적공사항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지만은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자, 4번 보시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경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바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고, 이 사람의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에만 한한다. 2번이 틀린 거죠. 자, 2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치구 구청장의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죠. 이거는 토지니까요. 토지니까. 자, 2번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자,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까지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오죠. 그럼 미등기 토지에서 일해가지고 이제 갑 앞으로 뭐 소유권 이제 보존 등기라는 거죠. 보존 등기를 이제 직권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가처분 등기를 뭐 A가 뭐 의리 가처분을 했다 그러면 의리의 가처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처분주 가처분 신청을 했으면 이것이 이제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요. 자, 촉탁에서 가처분 등기가 또 말소될 수도 있죠. 그래서 촉탁이 들어오면 가처분 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자, 말소를 했을 경우에요. 보존 등기까지 말소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3번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자, 포괄 유증은 이제 포괄 승계가 되기 때문에요.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포괄 유증이 아니라 이게 특정 유증이면은요, 특정 유증 경우에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유증을 받았다든지 특정 유증 이런 경우에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 먼저 증여 같은 경우는 최초에 등록된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고,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자, 4번 확정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요 보존 등기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5번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당연히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3번 보시면은 이제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 등기를 할 때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 맞죠? 자, 2번 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죠. 이것은 토지이기 때문에요. 3번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소유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자, 4번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번 확정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 증명 판결에는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어떤 경우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만 맞죠. 자, 4번 보존 등기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요. 자, 1번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사의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로 유효하다. 그렇죠. 동일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1번 맞고요. 2번 대장 등본에 의해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는 최초의 소유 명의로 하는 보존 등기 없이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죠. 물론 예외적으로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 할 수가 있고요. 3번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은 자, 원실취득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면은 그 보존 등기 추정력은 깨지게 되는 거죠. 스스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자, 4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명의에는 국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기등기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 자,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보존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등기. 자, 5번은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 자, 5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요. 자,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아니죠. 틀렸죠. 국가를 상대로. 그러니까 건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송을 할 때요. 승소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에 의해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요. 이때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그리고 건물은 어떻습니까? 건축물 작성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았지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가지고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은. 1번이 틀렸죠. 바로 2번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분만에 대해서 또 부동산의 일부만에 대한 보존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각하되어야 된다. 3번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확정 판결에 의해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말소 등기니까 어떻습니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니까 이행 판결이 되겠죠. 이런 이행 판결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소유자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소유자가 이렇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행 판결로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1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됩니다. 일부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나머지 부분도 표시에 대해서는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고요. 이때 일부 소유자, 구분 소유자가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대위에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촉탁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1번만 틀리는 거죠. 자, 6번 판결에 의하여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린 것은요. 1번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 되죠. 2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 이건 안 되는 것이죠. 건물은 어떻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죠. 그래서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죠. 3번 당해 부동산에 보존 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 우리 앞에서 봤죠. 이런 이행 판결도 상관이 없고요.
4번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화해조서. 조서도 상관이 없고요. 또 5번 판결 이유 중에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이행판결. 그래서 소유권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확인판결이든 소유권 증명판결이면 됩니다. 다음은 그 상대방과 관련돼서요.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상대로 순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불명확하게 되면은 건물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도 포함되고요.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7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1번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의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죠. 확인 판결. 2번 토지에 관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뭐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냥 뭐 기억하십시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면은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등기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3번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기로 하고 매수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신청서에는 그 지분을 적게 되는 거죠. 신청서에는 그 지분을 적어야 됩니다. 자, 4번 갑과 을이 공유하나 건축물 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건물에 대하여 갑의 지분 3분의 1, 을 지분 3분의 1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고요. 3분의 2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분을 기록하지 않으면 2분의 1씩 균분한 걸로 추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지분을 등기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을은 손해를 본다는 거죠. 따라서 자,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인감증명이 필요 없지만은 이렇게 균분한 그 지분보다 적은 자, 을은 어떻습니까? 이 보존 등기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을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갑의 인감증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을의 인감증명, 적은 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한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이 아니라 을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죠. 5번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죠. 사무원이 출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8번 보죠.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공유인 경우, 그래서 그 지분이 균분한 것보다 적은 자의 인감증명만 필요합니다. 2번 소유권 보존의 가등기요. 보존 등기의 가등기, 또 물권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가등기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죠. 자, 3번 등기가 등기관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등기관의 직권 벌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자, 이것은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에요. 자, 직권으로 말소됐을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해야 됩니다. 직권으로 말소됐으니까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 등기를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서의 회복 등기 신청.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직권으로 회복 등기 하라는 어떤 촉구하는 신청. 이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번 2인 이상이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격려한 등기. 자, 구분 소유적 공유 등기. 자, 이건 민법에서 유효한 것이죠. 이렇게 유효합니다. 자, 이건 상호 명의 신탁이 있게 되죠. 상호 명의 신탁은요, 명의 신탁이긴 합니다만 우리 부동산 실무법에서 상호 명의 신탁은 유효하게 보고 있죠. 자, 3번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되는 거죠. 3개월 이내. 자, 9번이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런 개수 문제는 잘 안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그럼 처분 제한이라든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촉탁이 들어오게 되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자, 처분 제한 등기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요, 경매 개시 결정 두 번째 있는 거죠.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거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도요,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이 제한돼요. 경매 개시 결정도. 자,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들어오면은 촉탁이 들어오면은 이런 경우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오른쪽에 경매 개시 결정. 그 다음에 세 번째 밑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은 가압류 등기의 촉탁.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처분 제한 등기라든지,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가압류, 이건 처분 제한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에 들어왔을 때도 직접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왼쪽 두 번째 보시면 가등기, 가처분 등기의 촉탁, 이런 건 없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등기의 촉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법원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지,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해주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등기 촉탁, 이 부분만 이제 잘못된 것이고, 나머지 4개는 옳은 것이 되는 거죠. 10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요. 1번 한 필지의 토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관하여 이를 신청해야 되며 그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자의 어느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2번 공유자 중 1인이 서류를 유지하여 자기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에는요, 자기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전부 말소는 할 수 없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말소 등기는요,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을 때 말소 등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경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5번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기업자는 협의 성립 확인서 또는 재결서 등본을 첨부하여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으니까 기업자, 수용한 사람을 우리는 기업자라고 하는 거죠. 증명서를 첨부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4번 소유권 보존 등기는 새로운 등기 기록을 개설하며 표제부와 갑구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방법을 하고, 을구는 처음부터 을구는 기록할 내용이 없으니까요. 을구는 처음부터 개설하지는 않습니다. 5번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므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 공유 지분의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규약상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존재하고 다시 규약을 폐지해서 이제 전유 부분, 구분 건물로 됐습니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됐을 경우에는, 자, 이때는 새롭게 이제 갑부를 써내려야 되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폐지된 규약을 들고 가서 단독으로 보존 등기를 이제 신청해야 합니다. 자, 11번은요. 다음 중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 등기 원인과 그 연원리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없다. 2번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표시 증명 정보니까 어떻습니까? D장을 들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지부터 써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D장을 들고 와야 됩니다. 3번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자,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한다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틀린 것이고요. 4번 한 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합니다. 보존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건 아니에요. 5번 사의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 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죄송합니다.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대위하는 것도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하는 것입니다. 보존 등기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12번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자, 1번.
자, 토지의 합유자 갑과 을 중 을이 사망한 경우에요. 특약이 없으면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의 단독 소유로 하는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합유명의는요,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갑, 을에 합유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갑을 합유하다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을이 사망을 했어요. 자, 을이 사망을 하게 되면요, 합유 지분은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요, 갑의 이제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이죠. 갑의 단독 소유. 그렇죠? 갑이 단독 소유를 한 다음에, 합유명인 변경 등기를 합니다. 합유명인이 이제 갑을 합유해서 이제 갑의 단독 소유라는 변경 등기를 해요. 이건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합유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자, 1번이 맞는 거고요. 자, 2번은 자, 여기서부터는 뭐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이죠. 12번부터는. 자,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 권리자이다.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죠.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때문에 종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종중에.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자, 공유물 분할합니다. 거기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끼리 분할을 하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4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유예요. 자, 지분유의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자, 5번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 이전 등기를 한다. 합유는요,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만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이 아니라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러니까 뭐 갑, 을, 병이 합유하고 있다가요,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지분을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등기를 할 때는요, 합유명인 표시 등기에서 갑, 을, 정 앞으로 합유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게 되는 것이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합유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13번은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니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요,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이면 충분합니다. 확인 판결이 하나는 건 아니에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도 상관이 없고요. 자,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 연원일을 기록하지 않고요. 3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 자, 분할금지 특약은 전원이 해야 되는 것이죠. 전원이. 소수지분권자. 누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금지 약정은 전원이 공동으로 해야 돼요. 따라서 그 변경 등기도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 자, 4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5번 법원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를 촉탁한 경우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3번만 틀린 거죠. 자, 1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요. 자, 1번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서에는 거래신고 필증을 첨부하고요. 등기 기록에는 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기록해야 된다. 그렇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래가액을 등록을 하기 때문에요. 기재를 하기 때문에 그 거래가액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이제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죠. 2번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토지거래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3개월짜리를 가져오라고 하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등기관은요, 너무 오래된 토지거래 허가증이면 최근에 발행된 것을 가져오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유효기간에 제한은 없어요. 3번 등기관은 토지거래 허가증에 기간 경과가 있으니까 이거죠.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는 최근 발행된 것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 틀린 거죠. 4번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와 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5번 부동산의 일부 이전요. 일부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을 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3번만 이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15번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미 등기된 토지는.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은 보존 등기.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할 경우에는 이제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2번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 탈퇴, 추가된 경우에는요. 합유 명의인 표시를 변경하는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지 지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3번 한 필의 토지의 특정 일부나 한동의 건물 특정 일부에 대해서 자 이것은 뭐요?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자체를 할 수가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소유권의 일부는 뭐예요? 권리의 일부잖아요. 권리의 일부니까 지분이 되겠죠. 지분, 단독 소유 부동산을 공유로 하거나 이렇게 지분을 이전하면 단독이 공유가 되겠죠. 또 등기된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일부 이전이죠. 자, 5번 공유물 분할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동시에 하지 않고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요. 각각 자기가 시간 날 때 단독으로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독립하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16번은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1번 합병으로 소멸된 갑 회사의 부동산을 그 합병으로 설립된 을 회사의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병이 됐습니다. 상속과 비슷한 거죠. 갑 회사에 대해서 을이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을 회사가 남고요. 갑 회사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갑 회사와 을 회사는요. 동일성이 없어요.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도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도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변경 등기가 아니에요. 이전 등기를 한다. 1번이 틀렸죠. 2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격려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등기의 말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3번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격려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해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 원유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죠. 말소를 할 수도 있고요.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도 가능합니다. 4번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1인이요. 모두를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A, B, C가 상속인이면요. 모든 사람 명의로 상속등기가 돼야 됩니다. 1인 명의로만 안 그러니까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분만에 대해서는 안 되고 모두를 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명의로.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위한다라는 의미는요. 그 명의로 하라는 거예요. 전원 명의로 하라는 거죠. 상속인 모두의 명의로. 모두 전원 명의로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할 수 없다. 1인이 하는 건 상관없어요. 전원이 할 수도 있고 1인이 하는 건 1인이 혼자 가서 등기를 하든 모두가 함께 가서 등기를 신청하든 간에요. 전원 명의로 해야 되는 거죠.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5번 시효 취득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원인은 취득 시효가 될 것이고 등기 원인 일자는요. 시효 취득은 어떻습니까? 기산일로 소급하잖아요. 소유권 취득에 기산일로 소급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취득한 것이 되겠습니까? 시효기간 기산일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런 경우에는 따라서 그 원인 일자는 시효기간 기산일을 적게 됩니다. 자 17번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여러 동의 건축물이 한 개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한 개의 건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여러 동의 건축물에 상하는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에 작성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건물 보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요. 대장에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하는 거죠. 대장에 하나의 건물로 보고 있으면은 등기도 하나로 하는 거고요. 대장에서 두 개의 건물로 보고 있으면 이거는 등기부도 두 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건물 중에는 이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여기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연결돼 있는 뭐 통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통로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을 과연 이게 하나의 건물로 볼 것이냐, 둘로 볼 것이냐. 굉장히 이제 건물이 뭐 붙어 있어요. 많이 일정한 부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의 건물로 볼 것이냐, 두 개의 건물로 볼 것이냐. 여기에 있어서는요, 그 의사가 중요합니다. 건축자, 원슈 취득자가요, 이걸 하나의 건물로 보게 되면요, 건축물 대장도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보존등기도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것을 두 개의 건물로 그 사람이 건축물 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이걸 두 개의 건물로 하게 되면은 건축물 대장이 두 개가 있고요. 그러면 보존등기도 두 개를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2번, 토지의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려면 반드시 분필 등기를 거친 후에 해야 되겠죠. 특정 일부는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3번,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포괄 유증은 물권적 효력이에요. 그래서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3번이 틀렸죠. 4번,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죠. 이건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이죠. 5번,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부사한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자, 18번은요, 이제 상속 등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요. 자, 상속 등기에는 갑이 사망하면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에는 단독 신청을 한다는 거죠. 2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상속인들만의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부를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못합니다. 항상 전원을 위하여 전원의 명의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2번이 틀렸죠. 3번, 농지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4번,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에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경정 등기라는 거죠. 이미 공동상속 등기가 끝난 다음에요, 상속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상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분할해서 소유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동상속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등기가 되기 때문에요, 이때는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정 등기.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하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공유물 분할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5번,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명의 인감증명이 첨부돼야 돼요. 자,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경우 우리가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가등기 명인이니까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다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는 제3자여 승낙서가 첨부돼 들어올 때는 그 이해관계는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9번 보시면요, 상속인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도 틀린 것은, 자, 1번, 등기 원인 일자는 상속 개시된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록하겠죠. 이게 등기 원인 일자가 될 것이고요. 2번, 단순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없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주체가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3번,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 등기 절차 없이 등기 부상 소유자인 피상속인의 명의로부터 매수인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상속 등기를 생략하잖아요. 갑이 매도인이 매매를 한 다음에 사망하면은요, 상속인이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해주지만은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어떻습니까?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4번, 주민등록등본은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은요, 차남이나 셋째부터는 주민등록이 결혼하면 법정 분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어요, 자식들이. 둘째부터는 결혼하면 자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상속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상속인들은 어디 나오냐면요, 자식들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호족부라고 했던 것이죠. 가족관계 등록부.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와서는 안 되고 가족관계 등록부를 가져와야 됩니다. 상속증명서물에는 5번, 상속인 중 1인에게 그의 상속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상속 등기가 맞춰진 경우에는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상속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전부가 무효는 아닌 거죠. 따라서 전부에 대한 말소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상속 등기까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20번 유중으로 난 이전 등기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